한수원의 대표님은 정재훈 대표님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개인 그래서 인재상에 주목해야 돼요. 인재상. 그래서 인재상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원칙이나 기준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 보면 그런 형태.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개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수원의 자소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메인 질문을 주고 이렇게 좋습니다. 좋아요. 기본 응시 자격이 약간인데 사무 쪽에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직설의 윤호상 소장입니다. 한수원의 채용 공고가 떠서 한수원에 대한 자기소개서를 한번 분석하려고 합니다. 한수원은 자기소개서를 꼼꼼하게 평가하느냐 뒤에 설명하지만 평가하지 않습니다. 적부만 파악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뭐 한전도 똑같죠. 한전도 엄밀히 말해서 서류 전형상에서는 여러 자소서를 평가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특성상 4대 보험 관련 공단에는 자소서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많이 보는 편이고요. 물론 자소서를 보는 경우도 있고 안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소서를 조금은 가볍게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근데 이제 자소서를 안 본다고 해가지고 뭐 대충 써도 된다. 뭐 예전에 삼성의 직무적합성 서류 전형 없을 때는 전만 찍어도 서류가 합격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결국은 면접에서 떨어지겠죠. 왜? 이 자소서는 이제 서류 전형을 안 보더라도 면접에서 면접관이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를 읽으면서 선입관을 가져버린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겠죠. 그래서 조금 신경을 쓰는데 한수원은 자소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각각의 질문을 주고 거기 각각의 내용을 구분해서 적으라고 하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은 접근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채용 전체 인원을 보면 전체는 157명을 모집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모집이 131명, 그 다음에 지역 모집이 26명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역 모집은 고리, 한빛, 월성, 한울, 세울 5개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지역 모집 응시 자격에는 본인 의사에 따라 일반도 지원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분야를 보면 사무가 아무래도 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가 11명, 2명이고요. 기계, 전기, 전자, 원자력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있고 물론 한수원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하는 수력, 양수력,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이쪽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목 건축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ICT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한수원은 지금 현재 대졸 수준의 신입사원 채용 이외에도 여러가지 채용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한수원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팝업창이 이렇게 뜹니다. 팝업창이 뜨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 뭐 비전을 한게는 비상임이사 여기 한번 제가 지원해 볼까요? 저는 능력이 안 돼서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전 현장의 교육훈련생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약직도 일부 간호사 일부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자주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좋아요. 기본 응시 자격이 약간인데 사무 쪽에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아예 없고요. 기술 분야에서는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 자격증 면허를 가진 분. 그래서 고등학교는 응시 분야에 관련 학과 졸업 예정자 전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별표로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채용 공고를 아마 여러분이 이제 공공기관에 얘기했듯이 항상 채용 공고는 PDF 파일로 여러 개 되어 있다. 그죠? 여러 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개가 아니고 모든 기준의 채용 전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은 받으셔가지고 가점 주는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셔가지고 실제 여기 채용 공고 확인하셔가지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용 공고 PDF 파일을 받으면 여기에 대한 것들을 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설명해놨고 그 다음에 병력은 이렇게 해서 고졸 이하는 미필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증이 이제 이렇게 하한 점수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NCS라고 해서 무조건 스펙을 안 본다는 개념은 아니었고요. 한수원, 한전, 그 다음에 AT, 코트라, 관광공사 이런 데는 영어 글로벌 모델이기 때문에 영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의 하한 점수를 주거나 평가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본 자격은 충족을 하셔야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술 쪽의 분야인데 기본 자격이 충족을 못하면 탈락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적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고, 그래서 전형 방법은 1차 서류, 2차 필기, 3차 면접, 이거는 대부분 비슷하고요. 그걸 전체적으로 제가 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자기소개서 중심에서 서류 전형만 일단은 얘기해 드리면, 서류 전형은 사무직은 100배수, 그러니까 아까 11명이었다면 100배수면 얼마입니까? 그죠? 계산 안 되죠. 1100명이죠. 1100명. 그래서 기술은 40배수를 하고 화학이나 전산은 50배수를 뽑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소서는 적부만 돼 있습니다. 적부. 그래서 작성 내용이 적합한가, 분량의 적재성, 그다음에 브라인드에 관련 비속어라든지, 그다음에 표절률도 일부 보고요. 표절률. 그래서 제발 좀 합격자 자소서를 안 보시면 좋겠어요. 실제 표절률 100%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좀 뭐 뺏겠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자기의 자소서를 인터넷에 올려놔다 보니까 그걸 끌고 와서 표절률 100%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상황에서는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뭐라고 얘기 못 할 겁니다. 왜? 여러분 건지 아닌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수 미달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비속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조건 가려낸다. 그래서 여기에서 떨어진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부분 외국어 성적이랑 엄밀히 말해서 자격증 가점, 이런 가점 형태의 그거, 자격은 보면 점수가 중복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형태고, 일반 가점은 최고 점수 하나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 뭐 만약에 이제 발전 주변이라면 10%라면 굳이 인턴 이런 거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서류 전형은 이제 자기소개서 평가가 아니고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의 외국어 성적이라든지 자격증, 그 다음에 일반 가점이 들어가서 평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형태. 그렇다고 서류 전형 대충 쓰면 안 된다.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직무는 다양한,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다양한 직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무기술서도 채용 공고 뒤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참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무직에서는 이제 보면 여기 중괄로로 이렇게 구분해놨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중괄로로 구분했다는 건 결국은 이 중괄로 부분으로 뽑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잘하겠다는 논리보다는 중괄로 중심으로 어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여기는 NCS 기본적으로 능력단이나 직무 수행 내용을 NCS에서 그저 걸고 왔고, 필요 지식이 이런 게 필요하다, 기술은 또 이런 게 필요하다, 태도는 이렇다. 근데 이걸 다 가지고 다 배워야 된다, 이 논리는 아닙니다. 한두 개라도 어필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공계도 마찬가지고, 뭐랄까, 다양한 전자, 원자력 이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마찬가지인데, 그게 이제 직무기술을 다 가져가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사무 쪽만 살짝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개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수원의 자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메인 질문을 주고 1-1, 1-1-3 이래가지고 200자, 400자, 400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쓰기가 굉장히 어렵진 않을 겁니다. 않을 거니까 조금은 각각의 항목을 적고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첫 번째 항목이 본인이 지원한 직무와 관련된 경험. 경험은 금전적인 보수가 없는 거고요. 경력은 금전적인 보수가 있는 거 대해서 기술하십시오. 다양한 활동, 학교, 회사, 동아리, 동호회 등 통해 지원 직무와 관련된 쌓은 경험 또는 경력상을 작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언제 어디서 활동했는지 경험을 기술해 주십시오. 여기는 시간적인 부분도 있겠죠. 어디서. 근데 이제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경험 경력이라고 해가지고 한두 개만 적을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본인이 다양하게 했다면 그걸 좀 좁혀서 주고, 2학년 A 경험, B 프로젝트, 3학년 스터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다. 이게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 개면 여러 개. 그럼 각각의 활동에서 맡은 역할은 뭡니까? 그래서 단순히 리더했다? 그것도 역할은 역할이지만, 여기는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본인이 그 활동에서 어떤 노력과 행동을 했다가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A라는 프로젝트에서 실제 제가 이러이런 역할, 이러이런 노력, 이런 역할을 했다. 이런 식으로 좀 노력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 결과는 이제 성공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기보다는 숫자로 활용할 수 있으면, 목표 대비 72시간 빨리 마무리했습니다. 기존 목표 대비 120% 달성했습니다. 이런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치로 활용할 수 있으면 결과는 수치로 좀 활용하고, 배운 점이라고 해서 뭔가를 배웠습니다 라고 쓰는 것은 약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배웠습니다의 논리보다는 장점으로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만약에 이제 이거를 경험상은 스터디 이런 것도 됩니다. 그래서 전기 관련 스터디를 하면서 제가 전기 관련에 대한 뭐랄까 실무 응용력을 저희 장점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됩니다. 근데 너무 길으면 장점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점을 자꾸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분야에 관련된 경험은 돈을 안 받고 한 거, 경력은 돈 받고 한 거. 그러면 경험 속에서는 스터디라든지 학회라든지 이런 활동 돈 안 받아도 되는 거죠. 하는 것들 경력은 돈을 받고 있는 아르바이트 됩니다. 기타 경험도 되고요. 그런 것들이 다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다양한 활동에서도 보면 이제 학교, 회사, 동아리, 동호회인데 지원 직무와 관련된 겁니다. 관련된 거. 그럼 사무직 같은 경우는 이 속에서 지원 직무와 관련된 전공을 배울 일은 없잖아요. 그럼 이 속에서 이제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랄까 다양하게 문제 해결 능력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직무 타겟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적을 건지를 좀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의 경험 경력보다는 여러 개를 적을 수 있으면 여러 개를 적는 게 낫겠죠. 왜? 이게 이제 5개 항목이 있는데 결국은 지원 직무와 연관돼가 쓸 수 있는 항목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항목에는 없습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몰아서 쓰는 걸 조금은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게 200자, 400자, 400자쯤에 나열하더라도 관계없으니까 짧게라도 쓰는. 그런데 이제 역할에서 단순히 역할이 아니고 본인의 노력 행동을 중심으로 한다. 왜? 여러분의 과거 경험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행동했다면 우리 회사더라도 똑같이 노력하고 행동한다. 그게 역량이란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항목은 이제 경험이랑 경력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항목이 이렇게 안 돼 있다면 이제 굳이 뭐 자소서처럼 문단으로 안 적어도 되지만 이거는 문장으로 적는 게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그다음 두 번째 항목은 정직, 남을 위한 봉사, 규칙 준수 등의 윤리적 행동을 했던 경험을 세부적으로 적으시죠. 이건 뭐냐면 직업윤리적인 질문입니다. 이건 공공기관에서 자주 하는 질문이죠. 그래서 공공기관은 엄밀히 와서 면접 가서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남들은 다른 친구들은 편하다고 원칙이나 기준을 좀 어기는데 본인은 불편하더라도 끝까지 준수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라든지 본인은 원칙이나 기준을 준수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유연한 융통성을 발휘하는 편입니까? 이런 질문.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공공기관의 직원이 사기업과 직원에 다르게 가져야 될 가치관이라든지 기준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원칙이나 기준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 보면 정직이 있고 규칙 준수가 그거 점이고 남을 위한 봉사라고 봉사활동을 약간 적게끔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공공기관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사기업에서도 의미가 제가 다른 클립에서 별로 없다고 해놓긴 해놨습니다만은 이제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좋아. 그래서 이제 정직, 그 아마 정직이나 규칙 준수를 찾는 경우가 잘 찾으면 잘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뭐 규칙 준수 남들은 뭐랄까 컨닝하는데 저는 안 했습니다. 이것도 진짜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봉사활동을 많이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이제 봉사활동보다 정직이나 규칙 준수가 있으면 저는 그걸 좀 원칙으로 조금 더 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봉사활동에서는 쓰면 대부분 비슷한 스토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윤리적 행동으로 윤리적 행동이라는 게 결국은 주어진 걸 정해진 걸 지키고 이런 것들이 윤리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언제 어디서 있었는 일이고 본인이 맡은 역할까지 적게 돼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있죠 여기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A, B 하나보다는 A 이렇게 해봤고요 저렇게 해봤고요 저렇게 해봤습니다 하는데 이유를 적으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고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적어주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그게 그 행동이 타인에게 미친 영향이 뭡니까? 그래서 저는 규칙을 준수해가지고 조금은 불편했지만 다른 친구들도 이런 비슷한 사례에서는 오히려 제 눈치를 보고 규칙을 지킬 수 있는 그게 됐습니다.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타인의 영향을 미친 영향을 적어야 됩니다. 그럼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내 주변의 친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번 항목은 직업 윤리적인 질문을 하는 질문입니다. 좋아요. 세 번째 항목은 가급적 공공기관은 자기소개서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집단, 학교, 회사, 동아리, 동호회 등 원만한 화합 또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헌신했던 경험입니다. 남들보다 가장 핵심은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헌신한 경우. 이게 SK도 그런 항목이 있죠. 헌신했던 거. 그래서 헌신에 대한 뜻을 주목해야 됩니다. 헌신이 뭡니까?
내 걸 포기하더라도 거기에 집중하는 게 헌신입니다. 그러면 노력과 행동에 여기 보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했는지가 있잖아요. 그 노력과 행동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게 있어야 됩니다. 아, 제가 이런 부분도 포기하고 이렇게 했다든지. 아니면 남들은 이런 A 다 2시간을 투자하는데 저는 10시간 이상 어떻게 투자했다든지 이런 식이 그 노력과 행동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는 언제 어디서 갈등사의 목표는 무엇인지 200자. 그래서 원래 항상 했듯이 상황이나 과정에 대한 설명은 핵심적으로 간략하게 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어떻게 노력하고 행동했는지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공동체 어떻게 됐다. 이제 이 노력과 행동에서 아까 했듯이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헌신했던 경험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그랬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핵심은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헌신했던 경험. 그걸 조금은 집중해서 거기에 맞춰서 좀 적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노력 행동에 대해서 그 부분들이 이렇게 돼볼 거예요. 이렇게 돼볼 거예요. 물론 여러 개가 나오는 게 좋습니다. 한 개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번째는 한수원의 인재상입니다. 인재상. 인재상에 맞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면을 좀 해당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인지. 근데 이제 이 노력은 좀 생각할 때는 이제 목표 달성해서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에서 가장 어려웠던 거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약간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이거를 가장 만족시키려면 일단은 인재상의 뭔지를 찾아봐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질문했더니 어떤 능력을 개발했고 어떤 능력 개발을 해서 어떤 목표를 세웠는지 그죠? 그래서 인재상은 이겁니다. 기본에 충실한 인재, 그 다음에 배려와 상생의 인재, 글로벌 전문 인재,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럼 그 중에 하나를 가져와야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실제 보면 배려하는 상생 인재가 되기 위해서 A라는 부분을 저희 능력 개발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목표 수준은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이런 방식으로 하루에 이렇게 습관화하기 위해서 다이어리에 어떻게 정리했고요. 그 계획을 달성하면서 이렇게 이런 노력했고요. 근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작심삼일이 돼가지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어플이나 이런 것들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자신의 능력이 향상시키고 활용해서 어떻게 노력할 건지. 이거는 이제 2번은 노력해온 걸 얘기하는 거고 3번은 그래서 이후에도 이러이런 노력 이런 추가적인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가야겠죠. 그래서 인재상에 주목해야 돼요. 인재상. 그래서 인재상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 들고 오십시오. 하나만 들고 오고 가장 좋은 거는 이 밑에 세부적인 것보다는 그냥 요 위에 수준의 인재랑 매칭시키는 게 조금 낫습니다. 요 밑에까지 해버리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재상을 하나 선택하고 인재상에서 이런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여기서 어떤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해서 이렇게 했고요. 거기서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잡고 노력과 행동을 항상 구체적으로 어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항목.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항목은 단체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상호 입장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건설적인 목표입니다. 여기는 대화와 토론입니다. 대화 토론. 무슨 말인지 알죠? 아까 그쪽 앞에 항목은 이게 아니었죠. 대화와 토론이 아니었죠. 본인이 헌신적으로 노력했던 거고요. 여기는 대화와 토론.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상호 입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그래서 의견 차이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고 어떤 이유인데 저는 어떤 이유였습니다. 근데 그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거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녹취를 해야 돼. 녹취 그건 좀 과하니까 친구들의 이야기를 항상 메모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 여기 뭐 설득이 있죠. 설득이란 것은 나하고 의견이 좀 다른 친구들을 내 쪽으로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노력과 행동이 좀 적극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단순히 잘 열심히 듣고요. 이렇게 그거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좀 안 했던 노력 행동. 그래서 단순히 저는 친구의 말을 경청하는 게 아니고 직접 메모하면서 적었다든지 그걸 집에 와서 다시 한번 정리했다든지 이런 게 구체적인 노력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노력과 행동, 남들이 하지 않았던 노력과 행동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마지막으로 이 대화를 진행해서 가장 중요했던 점은 뭐냐?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겠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거 마음입니다. 저 또한 이런 경우를 통해서 상대방의 이해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까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짧게 끊어서 적다 보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고, 이제 일단은 한수원은 CEO 분이 있죠. 그죠? 한수원의 대표님은 정재훈 대표님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알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기관에 계실 때 저랑 여러 행사를 같이 하시면서 몇 번 만나 뵙고, 그 다음에 저하고는 페북 친구로 계속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동적이십니다. 원래 이제 그 전 기관에서 그만두실 때 아마 중소기업 벤처사업부 벤처부 있죠. 거기 장관 물망까지 올라가셨던 분입니다. 굉장히 능력자시고요. 그리고 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 다양한 적극적인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하고도 가끔씩 댓글 달고 좋아요 이렇게 하시고 막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대표님이 실제 보면 다양한 회사 내에 다양한 업무들이나 다양한 이슈들을 찾아가시면서 페북에 올려놓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페북을 팔로우 하셔가지고 조금은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한수원에 대한 이슈거리라든지 그런 것들 고민들을 많이 올려놓으셔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한수원이 나갈 방향성이기 때문에, 물론 대표이사님이 직접 면접에 나오진 않아요. 요즘에는 공공기관의 면접관들은 이제 대표이사님은 안 나오시지만, 대표이사님이 기본적인 방향성은 아래에 본부장님이나 단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표님의 페북을 좀 팔로우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본인만의 이제 한수원의 트렌드나 이슈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전 개인적으로 저하고는 가끔씩 댓글로 남기고 좋아요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자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수원은 이제 얘기했듯이 자기소개서가 결국은 서류 전형에는 큰 영향성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서류 전형에는 영향성은 없지만 면접관한테는 굉장히 인상을 남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면접관도 여러분의 그 많은 자소서를 미리 받아서 미리 읽지를 못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당일날 잠깐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소서를 전체를 이해하기보다는 한두 항목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소서에 한두 부분, 어차피 안 보니까 아예 하지 말자가 아니고 한두 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스토리라든지 그런 세밀한 부분도 조금은 디테일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거는 결국은 여러분 자소서 면접에서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은 생각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수원이라는 게 좀 다른 기관보다는 특수성이 있죠. 굉장히 이제 격오지라든지 이런 좀 낯선 환경에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수원의 경주 본사도 아까 처음에 화면 보듯이 산 가운데 그 한수원의 회사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낯선 환경이나 낯선 사람들, 낯선 기계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접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게 계속 또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환경이라든지 새로운 사람, 새로운 기술 이런 데 잘 적응한다는 논리가 약간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한수원은 실제 제가 들어서 어떤 친구 그만두는 친구도 봤거든요. 왜냐하면 회사 숙소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활발했던 친구인데 조금은 우울증 걸려서 그만두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은 회사 내에서도 약간 걱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낯선 환경, 낯선 사람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잘 내가 적응할 수 있다. 이걸 약간 자소서에 녹여 쓰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중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항목에 결국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직무에 대해서 돈을 안 받고 했던 경험이랑 돈을 받고 했던 경력, 이 속에서 여러분이 직무를 잘할 수 있다는 게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논리가 하나의 경험이나 하나의 이야기로 될 수 있으면 하나의 논리, 하나의 경험으로 다른 모든 경쟁을 이길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이라면 하나만 쓰는 게 맞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제시하는 게 오히려 이런 공부도 해보고 이런 경험도 있고 이런 노력이고 이런 걸 다양하게 해보는 것, 적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잘할 수 있다를 증명하는 게 아직까지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1번 항목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은 또 각별하게 여러 경험들, 여러 노력들을 조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전체적으로 한수원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은 이제 한수원만의 특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약간 생각해서 직무 중심, 그리고 이제 각 질문 자체가 약간은 구분해서 적기 때문에 오히려 쉬울 수도 있다. 그렇지만 조금은 신경 써야 돼요. 서류 전형상 안 본다고 그냥 대충 쓰는 거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 아시겠죠? 좋아요. 제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얘기했듯이 좋아요, 구독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제 채널이 소문이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아는 카페 이런데 누구나 아는 그런 비법 이렇게 되면 결국은 아무도 쓸모없는 비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차라리 좋아요, 구독 안 하셔도 되고 소문 안 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